육아 효능감 그리고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놀이교육 전문가이자 그리고 심리상담 분야의 교수님이신 마인드스페이스의 최희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인드스페이스의 대표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마인드스페이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 마인드스페이스는 심리나 정서의 문제를 문화예술로 다루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기획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컨텐츠도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육아 효능감이라는 단어를 저는 사실 되게 생소하거든요. 육아 효능감, 이거 뭔가요? 네, 육아 효능감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글쎄요, 육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를 느끼는 그런 마음이 육아 효능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육아 효능감이 되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네, 내가 얼마나 훌륭한 부모인가, 또 엄마인가 아빠인가를 느끼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감 있게 육아를 할 수 있잖아요. 말 하나라도 다정하게 나올 수 있고 또 어떤 것을 제시해주거나 할 때도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덜 불안할 수 있죠. 자, 미리 우리 대표님을 위해서 사연이 왔어요. 사연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산 후, 이분은 참가 번호, 이벤트 번호 366번 분이십니다. 출산 후 인생 처음으로 허리 디스크가 2개가 파열이 돼서 꼼짝없이 5개월간 누워 있으면서 말로만 놀아주고 50일경부터 단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해 애착 형성이 안 된 줄 알고 절망하며 맘 아파하고 지내왔는데 10개월 된 아이가 지금은 아장아장 걸어다니네요. 또래보다 엄마가 아픈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놀면서 뒤집기도 하고 기어서 다니는 걸 보면서 기특하고 이럴 때는 더 없는 기쁨과 몸이 아파도 정신적으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 엄마나 아빠가 신체적 돌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진이나 체력적으로 많이 한계를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지금 사연을 주신 분에게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칭찬이요? 네, 고민한다라는 것. 애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렇게 서서히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또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많이 안아주시고 놀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연 또 만나볼게요. 453번. 쉴 새 없이 내 꿈을 위해서 달려오던 지난 날을 잠시 접어두고 하루 종일 집에서 아가랑 있는 게 어떨 땐 아주 감격스럽지만 어떨 때는 정신이 좀 차리고 지치고 또 지치는 저를 느끼면 죄책감이 들고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고 육아 서적을 잔뜩 샀는데 여유가 없다고 많이 읽어보지 못했을 때, 이건 이제 많이 읽어보지 못했을 때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도 안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럴 경우 되게 많잖아요. 책만 읽고. 맞아요. 네, 새 책, 완전 새 책. 아이에게도 책을 읽어주겠노라 책을 사놓고 아이가 혼자 책을 읽는 모습을 보고 안도하고 빨리 잠들길 바랄 때 미안해요. 라고. 지금 사연 주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또 자신의 일을 좀 접고 육아에 지금 열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은 사실 내가 뭐 하는 건지 나는 어디 있는지 이런 맞아. 또 우울감에 또 쌓일 때도 있어요. 밸런스를 좀 잡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불안하다고 해서 너무 육아에 전념하고 많이 노력을 하려고 애쓰는 만큼 잘 되지 않거든요. 또 잘 되지 않으면 또 불안해지고 또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 우리 엄마들, 아빠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연 이벤트 번호 21번. 제가 아이에게 대하는 태도가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 싶을 때가 있어요. 전 아닌 거 아니라고 말하는데 엄마는 내 꿈을 꺾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부모의 훈육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닌 거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아닌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훈육도 중요하지만은 아이의 욕구, 하고 싶은 것을 좀 이해하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훈육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아닌 거는 아니지만 너의 마음은 이렇구나라는 어떤 공감적인 제한 설정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벤트 번호 255번. 만 3세 40개월 아이를 한참
아이 한참 떼부리고 자기 의견이 강해지는 시기라 올바른 훈육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생활 습관을 잡고 스스로 하는 법을 익혀주기 위해 부모는 어떻게 안내해야 될지 궁금해요라고. 그냥 자기 욕구가 강한 거잖아요. 네, 만 3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잘 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만 3세에도 말을 잘 들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고집이 생기고 또 자아가 생기고 자기 원칙이 막 형성되는 시기인데 아직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자아를 조금 인정해주면서 욕구를 인정해주면서 훈육, 사회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된 두 가지를 동시에 양육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감적 제한 설정하기는 사실은 아이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서 제한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 혼낼 때는 예를 들어서 앉아서 밥을 먹어. 안 그러면은 엄마가 지금 화낼 거야. 아니면 뭐 밥을 그만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공감적 제한 설정하기는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먼저 행동을 지적하기 전에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구가 지금 밥을 먹고 있지만 TV를 보고 싶구나. 아이가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 그 욕구를 읽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지만 엄마와 약속하기로는 앉아서 밥을 먹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앉아서 밥을 먹어야 해. 여기까지는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선택을 주는 거예요. 자, 밥을 먹지 않고 TV를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아이와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없어라는 선택, 그리고 밥을 먹고 TV를 보면은 놀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아이가 29개월인데 잘못한 상황을 하면 죄송해요 하고 사과할 줄 알아요. 그런데 아이가 실수를 하긴 했어도 잘못해서 사과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기가 죽어 눈치 보면 죄송하다고 하는데 괜찮다고, 이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고는 있는데도 여전히 눈치 보며 사과를 계속하네요. 너무 잘못하면 야단을 쳐서 아이가 기가 죽어서 눈치 보며 사과하는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이중 메시지를 좀 아이에게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하는 거죠. 네. 이제 혼을 내고 엄마한테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상황이 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엄마가 또 허용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두 개가 이제 가는 거죠, 양육에 그렇죠. 있어서는. 그래서 허용치와 허용 범위를 정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한테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그때는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해도 되고 허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아이가 조금 편안할 수 있도록 허용치를 넓혀주는 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벤트 번호 391번. 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래도 큰 아이를 많이 다그치게 돼요. 혼낸 일도 많아지고요. 혼자일 때 많이 놀아줬는데 이제 2배, 아니 4배로 챙길 일이 많아지니 서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동생 데리고 큰아이를 잘 놀아줬는데 가끔씩 동생에게 양보하면서 나도 가지고 놀고 싶은데 하는 그런 감정을 어루만져주고도 싶지 않네요. 네, 또 작은 아이는 작은 아이대로 고집을 부려서 둘 다 동시에 놀아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큰아이 때부터 잠을 잘 못 자는 습관처럼 큰아이가 저도 큰아이 때부터 잠을 못 자는 게 뭐라고 적어놓은 거야 이게. 저도 큰아이 때서부터 잠을 못 자게 습관처럼 되어서 늘 피곤하고 지치네요. 큰아이 때부터 본인이 엄마가 피곤하고 지친다고. 동생이 생긴과 동시에 부모님들은 이제 형처럼 해야 돼, 언니처럼 해야 돼, 뭐 누나처럼 해야 돼, 이런 어떤 역할에 대한 것들을 조금 아이들한테 많이 가리키려고 하죠. 근데 아이들의 마음은 역할은 알고 있지만 엄마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싶은 그런 또 욕구가 많이 또 마음속에 있습니다. 큰아이와 좀 짧지만 네. 온전하게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좀 가지시기를 저는 좀 권하고 싶습니다. 10분이라도 동생 없이, 아빠 없이 엄마와 단둘이서 뭔가 간단한 게임이나 놀이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아빠와 단둘이서 동생 없이 뭐 게임을 한다든지 놀이를 한다든지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둘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모든 관심과 집중과 사랑이 우리 엄마가 나에게 지금 주고 있구나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또 기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전 최근에 이제